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샘 신혜성. 진PD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각오를 하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루시드 투자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양산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다른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루시드에 관심을 가지냐고 또 저한테 그럴 텐데, 테슬라 제가 분석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슬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자 분석이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 세 번째 안에는 들어가는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산업, 회사의 경쟁력, 그 다음 경쟁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주가를 떠나서 제가 믿는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 루시드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생각을 조금씩 해봐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게 그냥 가설이니까 이거 당연히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하면 당연히 제 생각이죠, 그쵸? 근데 조금은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투자는 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에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 근데 루시드를 깐 다른 유튜버들은 다 댓글을 막아두고 있거든요. 어떤 편 하나가 불편할 수 있는데, 루시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 게 저도 조금 마음에 불편함은 있어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말은 하고 싶다. 네, 그럼 빨리 진행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루시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양산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우디예요. 루시드가 아무리 초반에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아마 한 20조 정도 쌓아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지원받느냐, 그리고 나중에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다시 리필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사우디예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석유 산업이 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람코라는 회사를 상장을 했다고 믿고 있고요. 아람코를 상장할 이유가 없지, 내가 돈을 계속 많이 벌면. 그리고 미래에 석유를 계속 많이 팔 거면. 근데 불안하니까 아람코를 상장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본 유입이 된 걸로 다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루시드 같은 데도 투자를 하는 거죠. 루시드 같은 회사는 에너지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양열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사우디가 배터리 기술이나 에너지를 잘 다루는 기술로 루시드를 좀 점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루시드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파워팩이라든지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테슬라랑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테슬라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루시드는 지금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당연히 다른 수준이에요. 하지만 사우디라는 국가가 있다면 이 회사가 망하긴커녕 나중에 투자가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좋은 점, 제가 바라본 좋은 점을 얘기한 거고, 이제 나쁜 점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주변에 자기 친척들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한 약간 냉혈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방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빈살만은 원래 이제 왕이 될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은 친척을 해했다. 그리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 있는데 반정부 인사예요. 자말 까슈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암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게 없고, 그래서 아마도 죽었다라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독재자지만 이쪽의 주장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방문 직후 바로 나갔고, 우리는 살해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증을 대라라고 터키에서 그러니까 장소도 오픈하고 했는데 시신은 다 처리하고 그랬나봐요. 근데 나중에 같은 달 20일에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우디가 반정부 인사를 죽였구나,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원래는 좀 트럼프까지는 관계가 좋았는데 까슈그지 살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빈살만을 건든 거예요. 형이 왕정인데, 그쵸? 그럼 여기 관계가 좋아질랑 말랑 하면 이제 좀 그럴 텐데,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우디랑 원수지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급해서 그런 것도 있죠. 석유가 막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이란의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 그리고 핵 협상도 원래 이제 트럼프 때 완전히 뒤집어졌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막 하기 시작했던 거를 다시 바이든이 들어서
풀어주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우디는 원래 미국의 군수물품도 많이 사고 과거에 원유 같은 거를 위안화나 아니면 루블이나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고 오직 달러로만 결제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나라잖아요. 물론 그게 전체 기축통화를 되는데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좀 상징적인 거거든요.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도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된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관계가 항상 돈독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좀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물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우디가 뭐 반미 행보를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반미 행보를 보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노골적인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제 느낌에는 삐졌다는 걸 좀 어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사우디랑 이란 얘기를 나와서 여기 지금 순위파가 다수이고 사람이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이게 좀 주황색이죠. 이렇게 주황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순위파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밝으면 밝을수록 시아파가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는 그 종교적으로는 대대로 순위파랑 시아파랑 완전 원수 관계라서 원래 그냥 놔두면 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중동이 컨트롤되고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군수품도 많이 산 것도 있고 미국이 뭐 항상 등 뒤에 있으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요즘에 많이 삐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빈살면이 이번에 전화를 했어요. 사우디에 뭐 뻔하죠. 뭐 증산 좀 해줘. 원유 지금 급하게 필요하니까 증산 좀 해줘.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오히려 푸틴과는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원유를 이거 약간 영린인데 중국은 미국의 경쟁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미국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동아시아라고. 대만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대만의 전쟁이 나면 공화당 의원이랑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몇 프로? 좀 더 그거보다 많았고 심지어 민주당도 거의 60% 가까운 숫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60%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공화당 한 80%? 이 정도가 대만의 전쟁 나면 우리 가야 돼. 분위기가 완전 달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왔을 때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방공망도 지켜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대만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동맹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이렇게 경쟁 대상이고 동시에 좀 눌러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제일 견제하는 그런 세력인데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와. 이게 선을 넘는 거는 지켜봐야겠죠. 아직은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이 나면 좀 더 그런데 루시드 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화웨이라는 회사가 시안부라던 화웨이 사우디에서 세계 최대 에너지 사업 수주 홍해 프로젝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화웨이가 땄다. 이거 원래 루시드가 따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선을 넘는 거는 루시드한테 과연 좋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이 테슬라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사우디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그래서 기회이자 또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번에 네네.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달러도 의미가 없어졌고 그쵸. 금도 의미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미국이 진짜 세구나. 진짜 세죠. 금이 진짜 그 러시아 안에 있었던 거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것도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달러도 돈이 현금 다발이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것도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거 두 개를 이거 삭제하니까 이제 그냥 삭제는 아니죠. 홀드. 근데 그 짱센 형한테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네 이러면은 나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붙을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고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동이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한테 원유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제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 관심이 좀 떠났다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이랑 이라크가 무기를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원수잖아요. 이집트도 이번에 5조 정도를 들여서 무기를 엄청 막 많이 사고 있고 프랑스의
해외에서 파는 라팔 전투기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이집트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5조 원어치를 급하게 사고 있고, 그리고 K9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잘 팔리니까 좋지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가 있는데 독일에는 링스라는 장갑차랑 이게 두 개 경쟁 모델인데 링스가 약간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샀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걸 뭐 판매해도 되네 안 되네, 이라크는 팔아도 될까 안 될까 했는데 결국 팔기로 했고, 무기를 저렇게 막 쌓아놓고 원래 철천지 원수들이었는데 미국이 떠나면 평화가 유지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기에 리스크가 자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랑 함께 하지 않는 사우디는 그냥 돈줄에 불과해 보여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더 좋게 봤던 관점에서 조금 약간 하향 조정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을 넘은 건 아니에요. 저 사우디가 제정신이면 미국을 손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행보는 약간씩 선 넘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 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생각하시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미국과 계속 함께 하는가, 아니면 미국이랑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루시드 투자에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생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 주식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가 회복되면 나쁜 선택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리스크가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리고 반대 방향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미국이랑 이야기 잘 돼서 석유를 갑자기 판매를 하면 거기도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여러 개, 베네수엘라랑 이란이랑 나라 채권을 좀 사고 러시아 채권을 사면 서로 상호 해지를 하는 건데, 이거 하나라도 터지면 제 생각에는 환율 곱하기 주식이나 채권 가격인 것 같아서, 지금 이미 워낙 쓰레기인 것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거라도 하나 터지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영원이 되더라도 이걸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피플웨어라는 채널에서 테슬라 웨어가 되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하다가 지금 사우디 이란 정세를 얘기할 정도로, 저는 옆에서 듣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아니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옆에서 세계가 좀 좁게 느껴지는. 사실 저는 러시아 옆에 무슨 우크라이나에 있고 뭐 프랑스에 있고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사고가 좀 확장된 느낌이라 저는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론한 것도, 제가 사실 루시드가 25달러까지 왔으니 제가 살까요? 라고 했다가 나온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과거의 테슬라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당시라면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건 이제 제 성향인 거니까. 저는 리스크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테슬라 주주인분들은 매번 말하지만 저는 리스크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CEO 리스크를 하는데 난 CEO가 왜 리스크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훌륭한 CEO라고 생각해서, 뭐 인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실적만 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넘어갈게요. 스타벅스 한번 싸워볼까요? 저는 선을 넘지 않을래요. 네네. 네네. 여기까지. 네. 저희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